이번 선거도 트럼프 대 트럼프예요.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찬반 투표인 거죠, 지금. 예, 사실 트럼프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라는 건데, 오랫동안 이 선거를 보면 트럼프 대 반 트럼프가 팽팽해요, 지금 미국이. 팽팽해. 근데 반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 대통령일 땐 총결집을 못 시켰어. 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청년들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냥 백인이지, 이거는. 근데 해리스로 바뀌는 순간 이게 문화전쟁이 돼버렸잖아요. 어제 오늘 매일매일 뉴스가 다릅니다. 이번엔 누가 유리하네 누가 유리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 번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세계 정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신지 미국 대통령의 결과는 다 떠나서 트럼프는 저는 그 처음에 2016년 나올 때는 이것이 백인 노동자들 러스벨트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합주가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 지지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 경합주가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 러스벨트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대표도 뭐 미시간 이런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은 거기에 그 방문도 안 하나 그랬어요. 워낙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니까. 텃밭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백인 노동자 러스벨트의 문제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문제는 백인 노동자의 위기가 아니라 백인의 위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와스프의 나라다. 백인과 앵글로색슨과 기독교의 나라인데 화이트와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건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딱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복음주의 그리고 뭐 백인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래서 이 선거가 64년도에 베리 골드워터 대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그 선거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되긴 했지만 베리 골드워터가 강경한 보수인데 소련하고 핵전쟁 합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놀라갖고 다 존슨 찍은 거예요. 이번 선거도 트럼프 대 트럼프예요.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찬반 투표인 거죠, 지금. 예, 사실 트럼프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라는 건데 오랫동안 이 선거를 보면 트럼프 대 반 트럼프가 팽팽해요, 지금 미국이. 팽팽해. 근데 반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 대통령일 땐 총결집을 못 시켰어. 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청년들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냥 백인이지, 이거는. 근데 해리스로 바뀌는 순간 이게 문화전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문제와 관련 낙태 문제의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해리스는 여자들의 자유다. 몸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네가 트럼프 네가 우리 몸을 결정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이슈로 여성들에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패닉과 흑인들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팽팽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개 주의 경합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모르죠. 경합주 뭐 지금 아이오와가 뭐 여론조사상 그건 당연히 그 공화당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좀 이상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원래 그 선벨트 네바다, 애리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공화당이 좀 유리하고 사실은 3개만 가져가면 돼요. 러스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거기만 해리스가 잡으면 이겨요. 그렇습니까? 네, 그 3개를 잡으면 5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미국의 선거인단은 승자 독식제고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270명만 확보하면 되죠. 538명이에요. 538명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국 상원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임기 2년이에요. 예. 임기 2년인데 435명이에요. 예. 거기다가 상원 의원이 100명이에요. 네. 그래서 535명이죠. 네. 거기다 워싱턴 DC에 특별 선거인단 3명을 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과 이 사람들 워싱턴 DC의 특별군이가 준 거를 가지고 선거인단 수를 그렇게만 535명을 만든 그 사람들이 선거인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숫자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270명이 나오는데 50개 주가 다 승자 독식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비율에 따른 주가 두 개인가 세 개죠. 그러니까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는 득표한 대로 의석수를 나눠줘요. 그 아주 작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기가 어려운 것, 60%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왜 거기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 투표했냐 그러면 거긴 그냥 안 해도 그냥 뭐 거긴 그냥 해리스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집계를 하는 거면 그리고 그래서 총 득표율에서 앞서고 대통령 못 된 게 최근자에도 힐러리 클린턴, 그렇습니까? 엘고 예. 득표를 이겼지만 진 거잖아요. 그래서 538개 중에 270개를 얻으면 되는데 미국은 하원 435명은 동시에 다 뽑아요. 이번에. 네. 2년 임기 2년이에요. 미국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3분의 1씩 바꿔요. 이번에 34명 바꿔요. 주지사도 일부 바꾸고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도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랑 그럼 뭐 지금 막판에 처음에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해리스가 조금 상승세였다가 네. 다시 트럼프가 또 결집했다가 올랐다가, 네. 막판엔 또 해리스가 좀 올라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편 투표도 있고 그래갖고 사전 투표 다 이거 집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뭐 부정선거다, 도둑 맞았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미 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중에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누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이 될 걸로 보이세요? 아니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다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비슷한 예. 거죠. 청년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리 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서 그래서 트럼프 쪽에 좋은 거는 바이든한테 질 때 지난번에 4년 전 그때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어 있다. 요 얘기는 좋은 신호예요. 그러나 뭐가 또 안 좋은 신호냐? 그때는 독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화당도 트럼프도 사전투표 상당히 독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전투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의 격차기 때문에 과연 나머지 투표율에서 이걸 만회할 수 있냐? 뒤집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직도 우편 투표가 있다는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워요. 제가 한번 그때 갔는데 미국의 투표제도 참관도 하고 지금 다 봤어요. 다 달라요, 그게. 주마다 다르고 카운티마다. 와,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 관습의 민주주의니까요. 2000년에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플로리다 투표. 그거 몇만 표 차이로 결국 그때 그 래프 네이더가 나오는 바람에 그랬지. 안 그랬으면 그냥 엘고가 대통령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27명인가 그때 플로리다에 있는 건데 그게 그 제프시 부시 대통령 동생이 주지사로 있는 거기서 부시가 이겼다 이래갖고 된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투표용지에 얼마나 이게 선진국 맞냐 이게 맞냐 어떻게 그런 것들 이번에 보면 별거 다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왜 사전투표 뭐 이런 바구니 옮겨갔다 막 이거 가지고도 우리 어떻게 저런 데도 우리나라는요 무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투표 제도가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해리스 이제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제1호 여성 대통령이냐, 혹은 그렇죠. 이제 최초의 징검다리 대통령이냐. 최초는 아니죠, 징검다리 대통령. 그렇습니까? 예. 징검다리 대통령이냐, 제1호 최초의 제 여성 대통령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결정이 될 텐데, 각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북미 관계, 그리고 우리 한미 관계, 미중 관계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걸 저한테 물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간세 정책에서도 보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역사 몇백 년을 보면 국제 문제에 국제주의적으로 관여한 시기보다는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미국. 하긴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원해서 참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힘이 약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패권 국가로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 그 힘이 떨어지니까 트럼프 입에서 우리가 그 나라들 부자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선. 우리도 힘들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결정적 차이는
트럼프는 미국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맹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그런 면에서 노련한 그분이 외교 전문가니까 네. 동맹을 다 참여시켜갖고 촘촘하게 같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입지는 뭐 그 분담금 문제도 그렇거니와 충분히 내고 있다. 칩스법 네. 그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다 할 거예요. 다. 안 그러면 사기 아닙니까? 그거 다 돈 준다 그러고 와서 지어라 그래서 가서 짓고 있는데 못 주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그거 왜 보조금 주냐? 걔네들 관세 때리면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 짓지 않으면 다 관세 때린다 그러면 어차피 걔들 들고 와서 지을 애들인데 그 동맹한테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건데 그런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고 다만 내가 잘 모르고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 트럼프는 그냥 협상을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도 그냥 만나갖고 뭐 하려고 하니까 신념보다는 항상 실리가 우선인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답답한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있고 헬스가 되면 남북 관계든 뭐 미북 관계든 그냥 대치죠 이 상태로. 대치다. 뭐 특별히 무슨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다시 또 한번 트럼프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북한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도 하노이 때도 그 노들 때도 그때 당황해서 김정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핵과 미사일은 뭐 ICBM에 뭐 대기권 재진입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경제는 제재를 좀 풀어주고 뭘 해야지 되는 거지. 돈이 지금 없으니까. 지쳤는데 헬스가 돼. 또 그냥 4년.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도발을 하자니 한미가 그때 핵을 쓰자니 그건 나라 북한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이거 뭐 국지전 도발하자니 한미한테 어떤 반격을 줄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에이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 정치 얘기로 가니 박 대표님 이야기가 술술 나오시네요. 제가 보기에도 미국 정치 얘기 나오니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그래요? 덜 감정이입이 되시나 제가 이거 봐요.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래도 당장 뭐 속상한 마음은 좀 덜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색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